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6주차 SNS 마케팅 실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주차, 6주차 이제 대면 수업까지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 이번 시간은요,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컴퓨터를 처음 다루시거나 좀 친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서 제가 계속 매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복습 아닌 복습을 리피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최대한 쉽게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요 내용들을 한 번씩 리마인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6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션, 목표라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그걸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뭐든지 그래요. 사람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걸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아예 모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숲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이해하더라도 또 잊어버리고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 잘하셔야 되겠지만 공부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 조그만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살들을 붙여가는 작업을 학습할 때 가장 많이 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라 하나하나를 좀 헤쳐나가시기가 어려워서 제가 미션을 일단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전체 미션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그러니까 제 블로그 같은 이런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같은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5주 동안 달려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1번 가장 필요한 거는 이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는 기존에 있던 블로그하고 뭐가 다르다? 맞아요. 상단 메뉴가 가장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그쵸?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의 차별화 요소 이런 걸 아셔야죠. 뭐예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블로그와 달리 일반 블로그와 달리 어떻다고요? 제일 먼저 올린 글이 컨텐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뒤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블로그. 그죠? 그러니까 블로그가 좋은 점은 뭐예요? 블로그가 좋은 점은 장점은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홈페이지와 달리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뭐일 때? 내가 발행한 글에 키워드가 있을 경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글
음. 디지털 특사, 국비지원교육 디지털 특성화대학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검색되면 어렵겠지만, 오, 디지털 특성화대학회도 1번째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죠?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자신의 글이 수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려면 당연히 블로그가 잘 짜여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는 이렇게 보이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해야지만 보여요. 광고. 그렇죠. 그게 차이점인데, 그 좋은 점은 뭐예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 노출이 가능하다. 검색이 가능하다. 좋은 점인데,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써야 돼요. 원래 사업자들은. 근데 블로그를 안 쓰는 이유는 뭐다? 제일 처음에 올렸던 글이 어디로 가 있어? 이 글도 지금 보면 요거를 또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쓰면 요거는 없어져 버려. 이 블로그에서 안 보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입선출이 된다고요. 첫 번째 글이 보이면 두 번째 글이 올라가면 첫 번째 글이 밀려나고, 또 세 번째 글이 써지면 첫 번째 글이 또 밀려나고. 그래서 일정 공간 속에서는 10개, 이건 같은 경우에 지금 10개의 글이 쓰여지면, 그 다음 쓰여지면 요게 없어지고, 또 하나의 글이 쓰여지면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 말고는 이 블로그 같이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뭐예요? 중요했던 글을 제일 먼저 쓰게 되는데 그 글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는 뭐가 있다? 상단 메뉴를 5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단 메뉴.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 그런 어떤 글들, 내려가지 않는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을 몇 개? 5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많게는 10개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는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5가지의 테마, 보이는 5가지의 테마를 먼저 정하라 그랬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과 소개글, 두 번째 쇼피 교육 관련된 정보, 아마존 셀링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나머지 국비 지원 정보, 그리고 아마존과 쇼피는 아니지만 글로벌 셀링 관련된 정보, 요렇게 해서 총 몇 가지?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 독자들이죠,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글로벌 셀링은 뭐가 나와? 그렇죠. 이게 다 글로벌 셀링과 관련된 뭐예요? 교육 내용들이에요. 아니면 교육이나 글들이에요. 또 요거는 뭔가 볼까요? 요거는 국비 지원과 관련된 글들이에요. 국비 지원. 또 요거는 맞아요. 아마존 셀링 정보와 관련된 글들이야. 요거는 쇼피 정보와 관련된 글들이야.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 학과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단 메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 고객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5가지 주요 요소들을 위에다 계속적으로 올려놓을 테마를 정하는 거.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만들려면 이 중요한 이미지들이 필요했죠. 세 번째,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이미지를 준비. 뭐뭐 준비했죠? 맞아요. 첫 번째가 저 상단 메뉴를 대표하는 이미지 몇 개? 몇 개 해야 돼? 몇 개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해야 돼. 그죠? 5개. 두 번째, 요거는 몇에 몇? 다 설명드릴게요. 170 곱하기 170이에요. 요거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상단 메뉴 대표하는 이미지 5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타이틀이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보여지는 뭐예요?
이미지, 제일 큰 이미지.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홈페이지 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블로그 처음으로. 자, 두 번째는 메인 타이틀 이미지 1개. 그리고 요거를 계절마다 바꾸는 것도 좋겠죠. 그죠? 요거는 966 곱하기 얼마? 300이 최소고요. 300 정도가 딱 이 정도예요. 300보다 넘어도 되겠죠. 그쵸? 300에서 600까지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 대문을 아예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스크롤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는 밑에 뭐야, 상단 메뉴 하나 하고 본문에 있는 컨텐츠 하나 정도는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타이틀 이미지 1개. 이건 얼마라 그랬죠? 크기가 320 곱하기 320 정도. 요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일단은 이미지 준비는 끝났다. 그래서 요 이미지 준비하는데 또 한참 걸렸어요. 그쵸? 한참 걸렸어요. 한 주 이상 잡아먹었어요. 자,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이 이미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봤고요. 또는 어떤 프로그램? 그렇죠.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도 활용해 봤어요. 그쵸? 이 두 가지를 활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그러면 요게 끝난 다음에 이제 뭘 했어요? 요게 끝난 다음에 이미지가 끝난 다음에 이미지 준비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블로그 설정을 했습니다. 블로그 설정. 어디 들어가서 바로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관리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블로그 관리라고 할게요. 관리를 설정했어요. 요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블로그 정보부터, 그렇죠? 먼저 블로그 정보를 수정 세팅했어요. 맞죠? 요거. 그래서 블로그명을 바꾸고 또 별명도 넣고 또 우리 이 블로그는 무엇에 대한 건지 써주고, 특히 써줄 때 뭘 했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전화번호라든가 사업체가 있으면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 또는 이메일 또 핸드폰 번호까지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줘라. 그럼 훨씬 더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솔직히 다 같이 써요. 사업자랑.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 전화번호와 그리고 사업자 전화번호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사업자 전화번호는 개인 말고 따로 만들면 서브폰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서 두 개의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가 있으면 요것도 있을 수 있어. 블로그에 입력할 로고 한 개. 로고 이미지 한 개. 요거는 정사각형이면 됩니다. 특별히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로고가 있으면 로고를 등록하고, 그죠? 로고를 등록하고, 두 번째로는 뭘 등록해요? 요 모바일 타이틀도 넣어놓고, 모바일 타이틀에 요거 등록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관리를 했어요. 그쵸? 여기 사업자 정보 입력, 그리고 블로그 로고 입력, 첨부, 그 다음 뭘 했어요? 모바일 타이틀 이미지 첨부. 요렇게 해서 일단 블로그 관리가 끝났어. 자, 관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다섯 번째는 메뉴글 동영상 관리로 갔죠? 일로 여기로 갔습니다. 메뉴글 동영상 관리 설정 1이에요. 이건 1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바로 카테고리 관리 설정이에요. 생성 및 설정이라고 할게요. 이거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관리를 눌러서 뭐를 만들었어요? 카테고리들을 생성해 놨어요.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서 통해 카테고리를 생성. 몇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이건 정하기 나름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면 좋겠죠. 다만 카테고리를 만들 때마다 추가시 뭐래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렇게 눌러서 뭘로? 공개 추가시 주요 설정 내용은 뭐다?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앨범명 선택. 앨범명을 선택해야지 이미지 강조용이 되니까. 그리고 썸네일이라고, 썸네일은 이제 이걸 얘기해요. 이게 썸네일들이야. 썸네일. 이 썸네일은 무슨 걸로? 썸네일은 정방형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세 개를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확인을 카테고리명 적고 카테고리명을 각각 입력하고 뭐래요? 예. 공개, 앨범명, 썸네일, 정방형을 선택. 이렇게 해서 하나씩 뭐 저는 수십 개, 한 10대 개를 만들어 놨죠. 세부적으로 카테고리 또 있고 이렇게 했고요. 여섯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면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메뉴글 동영상 이거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그렇습니다. 프롤로그 관리. 두 번째가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설정 2예요. 뭘까요? 무슨 소리예요? 2가 뭐죠? 네. 두 번째가 바로 어디였어? 프롤로그 관리예요. 아시겠죠? 프롤로그 관리 주요 설정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원래 글 강조에서 뭘로 이미지 강조를 선택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미지 강조 선택.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인 이미지 목록에 뭐를 선택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몇 줄을 보일 건지 줄 표시 선택. 보통 2줄 추천. 아시겠죠? 2줄.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요 본문이 2줄만 보이는 거야. 본문이 2줄만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 메인 이미지 목록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할 거 맞습니다. 글 목록 23 설정인데 다 한 줄씩 설정하면 되고요. 뭘 변경해요? 변경을 눌러 뭐래요? 이걸 누르면 이제 카테고리들, 내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들이 나와. 이 중에서 어떤 것들 두 개를 어떤 카테고리를 메인 이미지에 보여줄까? 어디? 여기. 저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카테고리와 재창업 패키지에 있는 카테고리 글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해놨어요. 두 개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할까?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변경을 눌러 메인 1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은 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국민일변카드와 재창업 패키지 2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고 몇 줄? 한 줄을 추천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진행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진행하는 게 뭐다? 마지막 이제 내 메뉴로 들어가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뭐를 했어요? 레이아웃을 타이틀을 변경시켰어요. 타이틀. 자, 6번째, 7번째 타이틀 이미지 입력. 모바일 이미지는 어디서 입력했어요? 저 위에서 입력했죠? 모바일은. 자, 이제는 타이틀 이미지 입력하는 겁니다. 한번 쭉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자, 타이틀 이미지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입력 세팅. 어떻게 해? 첫 번째, 내 메뉴에서 어디로 가?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이게 나와.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맞아요. 레이아웃 변경으로 가는 겁니다. 레이아웃 변경.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아웃 변경.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레이아웃 죄송합니다. 내 메뉴 들어가서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가서 타이틀로 들어가요. 타이틀로 선택하고, 자, 타이틀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먼저 뭐부터 맞춰? 이거는 966이야. 가로는. 이 세로가 내가 300짜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300으로 줄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 더 작게도 만들 수 있어요. 크게 만들면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600으로 하니까 뭐예요?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만약에 600짜리를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크게. 자, 여기서 뭐부터 조정? 영역의 높이 조정. 뭐예요? 제작한 이미지에 맞춤. 이렇게 조정하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조정하고 나서 이제 요 사진을 붙여놔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직접 등록을 선택하여, 직접 등록이죠. 직접 등록을 선택해서 파일 등록 눌러요. 파일 등록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넣고 싶은 거, 넣고 싶은 사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 후 준비된 타이틀 이미지를 첨부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첨부 후 적용.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요게 이제 되면은 진짜 거의 다 이제 요런 타이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블로그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 강조용 일단 블로그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2개 중요한 거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8번째 다시 레이아웃 변경을 해야 돼. 레이아웃 변경 세팅. 자, 레이아웃 변경 세팅은 어떻게 들어가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타이틀 선택이 아니라 레이아웃 변경을 선택. 아시겠죠? 레이아웃 변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변경 눌러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레이아웃들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뒤에서 두 번째 거, 이게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입니다. 예. 레이아웃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 선택. 아시겠죠?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되도록이면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밑에 내려가서 적용 한번 눌러줘. 그래야지 바뀌는 거니까. 선택 후 적용 선택.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거 레이아웃은 끝났어요. 그럼 레이아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정렬, 중앙 넓게, 또 타이틀 선택, 카테고리 선택, 최근 댓글 선택, 사업자 정보가 있어요. 사업자 정보도 선택.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각 레이아웃 세팅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나는 보통으로 할 거야. 글 영역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좁아져. 한번 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적어졌죠? 근데 요즘엔 이렇게 작게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나가 빠져가지고. 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요거를 넓게, 이러면 어떻게 돼? 바뀌었어. 또 전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붙어. 중앙은 컴퓨터 모니터가 크면 가운데에 들어가게,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왜 되도록이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고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사업자 정보예요. 사업자 정보 입력. 그러니까 내 사업체를 홍보하겠다 그럼 당연히 사업자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업자 정보 중에서도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사업자 정보 중에서도 자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특히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하시거나 간단하게 초기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 에디트를 눌러서 에디트를 선택하여 뭐예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상호명, 입력 내용은 상호, 그 다음 대표자 이름, 또 주소, 전화번호, 또 대표 메일, 또 뭐 있나요? 대표 메일, 그 다음 사업자 번호, 또 맞아요. 마지막 통신, 판매, 사업자, 이것까지 넣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통신, 판매, 사업자까지. 이러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됩니다. 저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배우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이거 다 끝나면. 맞습니다. 이제 여기 위젯이라는 것. 위젯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면 요거는 없어. 여기 밑에까지만 글을 쓰면 보이는 거지. 아직 이게 안 생긴 거예요. 상단 메뉴. 그래서 이 상단 메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HTML 명령어를 복사에다가 붙여놓으면서 5개를 저번 주에 만들었죠. 그쵸? 저번 주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첫째 시간에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위젯을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할 일이 뭐예요? 그 위젯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 요거나 요거 제 거를 복사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보일 거예요. 요거 똑같은 게 5개 있을 거라고요. 그쵸? 지금 보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매년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건 혹시 후배님들이 보시면 참고만 하세요. 예, 2024 SNS 마케팅 실무 들어가 보면 보세요. 지금 이제 한 분이 올려주신 건데, 자신의 블로그 위에 타이틀까지 들어갔고 이제 상단 메뉴까지 세팅이 됐는데 내 것만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바꿔야 돼요. 자, 이제 요걸 어떻게 올리는지도 한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감사합니다.